또 금요일 맞이해서 되었으므로 그 장서가 금요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요 강독회 그 뭐 원장님이 내려오신다는 소리도 있고 부원장님이 또 보러 내려오시는 소리도 있고 뭐 소리는 많아요. 소리는 많으니까 늘 그렇듯이 그 과자 제가 그거는 항상 마이크 잡는 동안은 책임을 집니다. 제발 발표하는 동안 과자 좀 부스럭거리면서 많이 좀 드셔주세요. 예. 오늘 늘 그렇듯이 두 분 왕실문헌 연구실의 그 박영만 선생님이 영조제 사도세자 치제문, 그 다음에 노인환 선생님이 경주손씨 노비매매 사급 이만, 이렇게 박영만 선생님 먼저 20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 노인환 선생님 20분 발표하시고. 선생님이 오늘 김탁씨 가야 된다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그러면 예, 노인환 선생님 먼저 20분 하시고, 박영만 선생님 20분 하시고, 10분간 쉬고, 다시 20분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환 선생님 먼저. 네. 이제 바로 토론도 먼저 하죠. 그러니까 빨리 시간도 없는데 뭐. 예, 저는 그 1507년 경주손씨 노비매매 사급 위반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보시면 두 개로 보기 편하시라고 나눠뒀고요. 지금 그 고문서 연구실에서 그 영문자료 번역을 가는데 지금 조선전기 문서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매매 명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난주랑 지지난주 아마 흥혜비 씨 명문 위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경주손씨 명문을 하는데 그 이제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의견도 그렇고 그 너무 단자 한 장짜리 명문 하는 것보다 그 명문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게 전면된 입안을 한번 강독해보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이 경주손씨의 입안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고 지금 이제 또 상태도 좀 양호한 문서를 골라서 오늘 또 명문을 입안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자료 소개를 보시면 그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1507년 그 3월 26일에 김산군에서 그 손중돈의 저 최 씨에게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해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최 씨는 그 전날인 3월 25일에 그 자신의 친정 사촌 오라버니인 고스톱관 최세징이 처 이 씨에게 그 말종을 저와 4,000장의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최 씨는 구입한 노에 대한 소유권을 관에 공증을 해달라고 그 입안 손질을 올렸고 이에 대해서 3월 26일에 김산군에서는 그 지금 제출한 노비매매 명문 그리고 최세징이 처 이 씨의 함답 그리고 증보와 필집의 초사 그리고 각종 분재기의 입안 등을 살펴본 후에 그 최중돈의 처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기변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경주손씨 그 사진에 보이듯이 보이는 거고요. 이 전면대 문서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처음에 말했듯이 상주목사 손댁 이때 당시에 송중돈이 그 상주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주 목사인 그 송중돈의 그 호노 옥석이 그 호노가 대신해서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올렸고요. 두 번째 전면대 문서는 그 손중돈의 저 최 씨가 이제 노비를 그 구입한 후에 이제 발급받은 그 이제 노비의 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주 그러니까 그 노비를 판 대상인 최세징이 처 이 씨의 함답인데 함답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먼저 이런 입안을 발급할 때 관에서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에 출두해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이는 진술한 내용의 초사를 발급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대상이 그 벼슬을 하고 있는 관원이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그 부녀자일 경우, 양반 부녀자일 경우에 그 공함이라고 하는 그 질문서를 보냅니다. 그 질문서에 대한 이 답변이 그 함답이 그 세 번째 있는 문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문서는 이때 그 매매할 때 참여했던 김예수와 이수원이 자신의 필집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초사이고요. 마지막에 최종에 김산 군에서 발급해준 사급 위반이 다섯 문서가 전면되어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강독하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자료는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 원문을 다 볼 수 있게 제가 확대해서 출력을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제가 혹시나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옷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첫 번째 그 사진은 이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첫 번째 입안 신청 소지입니다. 그래서 1507년에 상주 목사 손댁 호노 옥석이 김산군세에 올린 입안 신청 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첫째 줄 보시면 상주 목사 그 손댁 그 호노 옥석 그리고 그 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 좌촌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서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 읽으면은 그 우소진 하사반들 노의단 그 점년 문기 상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데 두 글자가 대충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문서들 보니까 그 끝에 안자가 쓰여 있어서 보통 상고 입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상고 입안하고 그 다음 줄에 성급 아이샨일 그 이여견 그 소진 그 다음에 이제 향교 시사 역제도 보통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다른 문서들에 보여서 이렇게 추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군수 처분 그 다음에 정덕 2년 3월 1 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에 이제 옆에 보면은 크게 큰 글씨로 그 제사라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증필, 솔레, 안일, 그 다음에 장로. 그러니까 이게 써져 있는 순서는 왼쪽부터 써있지만 이게 기재된 순서대로 기재하기 때문에 탈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필, 그 솔레, 안일, 장로, 그 다음에 이제 26일 형, 그 다음에 맨 위에 관하고 이제 차갑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번역을 하면 그 상주 목사 손댁 호노 옥석. 그래서 첫 번째 우소진 한원우는 이제 이와 같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련한 문기를 상고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실 일로 그 마지막에 소진 아래입니다. 약간 이게 조선전기 이두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진짜 이게 조금 난해한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두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이걸 따다 쓰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게 영문 번역이랑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다른 뒤에서도 그렇고 우리말로 좀 약간 좀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바꿔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분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덕 2년 3월 1 소지. 그 다음에 제사는 그 증필 솔레니까 증인과 필집을 데리고 올 것. 그래서 이제 장로는 이 장로에게 그러니까 그 소지를 올린 그 노에게 이걸 발급한다는 내용이고 26일은 이제 이 그 판결을 내린 김탄군에서 그 날짜이고 이 형은 이거를 아마 이제 보통 이렇게 형방이 대신 내렸다라는 여러 가지 소설이 있는데 고과라고 해가지고 국가 형리라고 해가지고 대신 형방이 내렸다라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형방이 이제 이 제사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김상군수가 서합 창명 관을 써주고 차갑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인장 같은 것도 이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입안을 발급한 뒤에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사진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명문, 조선적인 명문에서 원래는 이제 요번에 영문 번역하는 대상에 이제 이게 들어갈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명문을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페이지 하단인데 1507년 최세징처 이씨가 손중돈처 최씨에게 발급한 노미배배 명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2년 정묘 3월 25일 가옹 사촌매 상주 목사 손중돈처 최시전 명문. 두 번째 좀 보면 우명문 사단 부변전래 노동진 양처병산 오소생 노말종 연 23 을사생의 몸을 저와 사천장 받자 후소생 아우로 영령 방매하고 온 후차 친족 등여 무자식 과부의 노자 이거 안들 쟁망 하건을 차문기내 을스와 고관 변정 하올릴 제주 고습속한 최세징처 이씨. 그래서 이제
글자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도장은 이씨라고 이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증보는 유학 이. 그래서 그러니까 증보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이수원 뒤에서는 초사에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집은 육촌남 유학 김에서 김예수. 그래서 이제 보통 말했듯이 그 창명과 차갑 두 가지의 그 서명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번역을 하겠습니다. 정덕 2년 정묘 3월 25일 가옹 그 사촌 누이 상주 목사 손중돈처 최 씨에게 그 발급돼 써주는 명문. 그래서 이 명문은 그 아버지 쪽에서 전래된 노동진과 그 양인인 아내 사이에 다섯째 자식인 그 노말종. 그래서 그냥 나이 25세 무슨 명문에서 이제 그 노비 이름 나오고 이제 나이 나오고 그 할 때를 또 뭐 다 풀어쓰기 위해서 그냥 가로로 표시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말종 25세 을사생을 그 저와 사천장을 받고 그 후소생 그 이제 그냥 훗날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훗날의 자식과 함께 영구의 판이 그 후에 친족 등이 그 자식이 없는 과부의 노비로 생각되어 분쟁을 일으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그 관에 구하여 옳고 그름을 바로 잡으라. 그 제주 고습독한 최세징처 이씨 그리고 증보 유학 이 그다음에 필집 육촌생 유학 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전에 이렇게 3월 25일 날 그 노비를 사천장에 노 한 명을 사천장으로 매매한 이제 이런 매매 계약서가 발급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앞에서 바로 전해봤을 일반 신청 소지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 공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고 이제 그 신청을 받으니까 관에서는 그 이제 그 제주랑 그 증인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 맞는지 묵어보는 단계가 이제 다음 함답과 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이어서 이제 그 사진도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함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답은 이제 1507년 최세징처 이씨니까 아까 매매 명문에서 제주로 있었던 판 사람이죠. 판 사람에게 이 그 사실이 확인 여부를 그 물어보는 문서고, 물어보는 문서에 대한 답하는 문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함,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일단 디위 공함 내 해가지고 공함으로 이제 관에서는 양반 부녀자한테 그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문서, 이 함답을 이제 써서 그 직접 그 관에 출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로 대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 하면 이제 디위 공함 내 그 노 말종을 상조 목사 처 최시전 방매 여부 상고 기하 안일 공함 이삽 이신이여 아전 부변 전래 그 동진 노의 그 제5소생 그 노 말종 연 23 을사생의 몸을 그 동 최시처 절저와 사천장 받자 후소생 아우로 방매 아뚜 필집 유학 김예수 증보 유학 이수원 하트러 명문 성치 마기 이사본일 이하곰 상고 시행 이산일 정덕 2년 3월 26일 고 습독관 최세징처 이씨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명문에 썼던 똑같은 도장인 그 이씨라고 써있는 그 검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이번 공함에 그 노 말종을 그러니까 공함 내용을 먼저 이제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앞에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받은 공함 내용에 그 노 말종을 그 상주 목사처 최 씨에게 그 팔은 여부를 상고하여 적을 것이라는 공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쪽에서 전래된 그 노 동진의 다섯째 자식인 그 노 말종 23세 을사생을 그 최 씨에게 그 저와 사천장을 받고 그 후소생, 그러니까 훗날의 자식과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필집인 유학 김예수와 증보인 유학 이수원이 모두 이 명문을 그 작성한 것이 확실한 일이므로 상고하여 시행하십시오. 그 정덕 2년 3월 26일 그 고습독한 최세징처 이씨 이렇게
그 판매 루비의 주인 원래 주인 이전 주인인 제주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팔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그런 함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 한쪽 아래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문서를 보면 이제 그 김예수랑 이수유는 직접 이제 그 김산 군에 그 출두해가지고 그 관의 그런 그 초사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초에 대해서 질문 그 대답을 하는 그런 초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묘 3월 26일 유학 김예수 연 39 그리고 유학 이수윤 연 39 디위 추고 삽등 고 습독관 최세진 처 이씨여 자의 부변전례 동진노의 제5소생 말종 연 23 을사생의 몸을 저와 사천장 받자 후소생 아우로 상주복사처 최씨여의 영령 방매시 김예수단 필집 이수원단 증보 하트러 동착 명서 명문성치 마기 이사본일 그다음에 그 보통 이게 백백 이게 삽인데 이제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의 그 자신들의 그 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창명 본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군수가 이제 그 확인한 그 차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정묘 3월 26일 유학 김예수 39세, 유학 이수윤 39세 그리고 디위 추구 삽등에서 이번에 그 추구에 대해 아래입니다. 그래서 고 습독관 최세징 처 이씨가 그 본인의 아버지 쪽에서 전래된 노동진의 다섯째 자식인 노말종 그 23세 을사생을 그 저와 사천장을 받고 훗날의 자식과 함께 그 상주 목사 처 최씨에게 영구입할 때 그 김예수는 필집 이수원은 증보로 그 모두 함께 서명하고 명문을 작성한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참여한 거에 대한 최종 진술하고 그걸 문서로 확인했고요. 마지막 장,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좀 긴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앞에서 말한 그 함답, 그리고 초사와 함께 이전에 이 분재한 문서랑 이제 천적까지 내가지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좀 사람 이름이 많고 복잡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덕 2년 3월 26일 김상관 입안 우 입안위 사급사 점년 소지 급문기 이온들스아 제주처 방매 진위 공암 문비 증필 열실 합두 전래 천적 추납 상고 하우대 천순 7년 개미 3월 초 8일 동생 장사랑 전 사준별감 배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 이름이 좀 나열된 겁니다. 이제 동생제 승의 부위 부사정 배 그리고 매부 돈용 부위 행 부사정 이 그다음에 제 돈용 부위 수 용량의 자부 섭 부사정 배 그리고 진의 부위 배 서부사 예? 서부사직인데 섭부사직 예 잠고있습니다. 섭부사직 배 그리고 진의 부위 배 등 창명서 동생화해 증보 진의 부위 오 필집 유학 배 등 창명서 성취 동년 7월 초 7일 군수 사출 문기 내 3여자 사정 이귀진 처깁 비 감자 일소생 노동진 여기서 아까 말한 노동진이 나오죠. 연 14세 경호이다. 그리고 타노비 전답 병부 허여 타노비 전지 병부 허여 이적 홍치인년 기후 10월 초 6일 제주 자수 필집 정략장군 행 부사직 이 명서 구중 성치 적손녀 급 첩 자식 삼남매 등 여해
허연의 그 적손녀 유학 최세징 처깃 노 동진 년 40 경호 동로 양처병산 오소생 노말종 연오 을사이다 타 노비 전지 타깃 병부 허여 이뜰로 후차 상고차로 엽질 점년 작퇴 학연 합행 이반자 군수 차갑해서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중간 내용이 그 분재기의 내용을 그 분재에 참여한 내용이 그 하고 그 분재기에 대한 이반 발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그 날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덕 2년 3월 26일 김상관 이반 이 이반은 그 사급에 대한 일이다. 그 점련한 소지 및 문기가 있기에 그 제주에게 판매한 진위를 그 공함으로 묻고 그 증보와 필집에게 사실을 조사하며 그 전래된 천척을 충고하여 상고했사. 그 천순 7년 그 개미 3월 초 8일에 그 이제 그 이 천순 7년 3월 그 초 8일에 이 그 배씨 집안에서 이제 노비를 그러니까 재산을 화해한 그 분재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이제 동생 장사랑정 그 사준별관 배고 그 다음에 동생제 승의부의 부사정 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뒤에서 3여자가 나오지만 그 매부 돈용부의 행부사정 이 사람이 이제 이귀진 처가 배씨가 이제 맨 처음에 아까 우리 원래 팔려고 했던 말종의 아버지인 동진 그리고 동진의 그 위에 그 어머니인 비감자를 맨 처음에 그 상속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 돈용부의 수용량의 좌부 섭사직 배, 그 진위부의 배 등이 그러니까 이 그 형제가 그 서명해가지고 그 서명하여 화해하고 이 그 화해할 때 증보로는 진위부의 5 그리고 필집 유학 배 등이 그 서명하여 그 분재기를 작성하였다. 이제 이 분재기를 작성한 후에 이 그 같은 해 그 7월 초 7일에 이 분재받은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관의 이반을 받습니다. 그 관의 이반을 받았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7일 그분에서 백겨준 문기 이게 이제 이반인 거죠. 분재에 대한 백겨준 문기에 셋째 딸 그 사정 이귀진 처에게 준 그 비감자 그 비감자의 첫째 자식은 노동진이고 그 다른 노비와 밭을 함께 허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다시 이제 이귀진이 그 자식들에게 그 여기서 이제 손녀에게 그 아까 최세진 최 씨한테 이제 그 분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홍치 2년 그 1486년 기후 10월 초 6일에 그 제주가 이제 필집 직접 작성한 거죠. 그 필집인 정략장군 행 부사직 2가 서명하고 증인을 갖추어 작성하며 그 적손녀 및 첩자식 3남매 등에게 그 재산을 허여한 내용에 그 적손녀 그 유학 최세징의 처에게 준 그 노동진과 그리고 그 양인 아내 사이 그 5째 자식인 그 노말종이고 그 다른 노비와 전답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모두 허야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후에 모두 이제 김상관에서 상고해가지고 그 문서를 점련하여 돌려주고 이에 이반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이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명문 첫 번째 보여드렸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문서의 명문의 그 계약서를 그 공정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함답이라는 문서와 투사라는 문서를 또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까지 분재기 등 이반 등을 모두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노비 소유권을 김상관에서 인정해준 그런 사급이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용환 선생님. 네. 바로? 네. 예,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짧게 30분 동안.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네. 김상군이야? 저도 헷갈리는데 김산군, 금산군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공식으로 김상군이라 그래? 이게 아니 이게 사람 이름 글 때나 김이지 이게 김상군이잖아. 금산군산이 다 있지 않아요? 금산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금상군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충청도는 금산이 있고요. 경상도는 김산군이 있어요. 김산이 있어. 예. 근데 여기는 어딘데? 경상도가 아닐까요? 김산이야? 네. 예. 김천이라고 하는 예, 맞아요. 김천, 김산. 김천이라고 하는 저도 헷갈려서 계속 찾아봤는데 김상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어감이 이상. 어감이 그지. 네. 김빠지가. 선생님 그 3페이지 네. 3원 네. 김혜수 이수원 조사에서 예. 그 하나 둘 세 번째 주에 네. 유학 이수윤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번역도 맨 마지막 아, 이수윤이라는데 예. 다른 데서 다 이수원이라고 했거든요. 아, 이거 잘 보면은 예.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지금 여기는 지역. 탈초도 윤으로 했는데 윤이 예, 예. 아니라 예, 원으로. 예, 예, 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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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걸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뭘 얘기해? 그러니까 저도 최세식 처이 씨하고 손중근 저최 씨하고 무슨 관계 없어요? 혹시? 그거는 예. 이거 되게 매매 자체만으로 보면 되게 흥미로운 매매네요. 일단 과부가 그리고 여성인데 둘 다 사는 여성이죠? 사람은 근데 과부는 아닌 것 같죠? 손중근 살아있죠? 예, 살아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어디 걸리냐면 지금 이게 1507년이죠. 1500년이지 그 결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다 걸려라. 손중돈 손씨 집안이 아니고 아마 손중돈 저 최 씨가 자기 사비로 샀든지 예. 그렇죠? 아니면 그 최 씨랑 있어갖고 무슨 뭐라 할까 다른 거래가 있었든지. 예. 이게 보니까 증인도 이 씨는 있는데 최 씨는 없네요. 예. 네. 결국 이제 그건 또 부변이니까 최 씨는 뭐 관련할 그게 없으니까 개입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부변이니까 그러니까 이 씨의 부변이니까 처분을 온 거니까 이 씨는 들어가는데 최 씨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완료가 되려면 이렇게 5개의 문서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함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는 예. 저게 그러니까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입안 신청 소지, 그 다음에 명문, 그 다음에 초사가 2개가 붙어요. 파는 사람과 증인이 각각 한 장씩. 그 다음에 맨 왼쪽 사구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여자가 일 경우에는 관청에 출두를 못해요. 그럼 공함이라는 걸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낸 거죠. 그걸 답통이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답통인 거예요. 답통이니까 함답. 함답, 답통, 예, 뭐 다 통역 합답이라고 둘다 하는 건 씁니다. 이제 그 법전에 자꾸 그 줄여서 공항 답통을 줄여서 쓰는 말이지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돼. 저거는 정확하게 답통인 거야. 공항이 따로 있어요. 붙어 있어. 근데 그 우리 과에 어떤 후배가 그걸 썼는데 그걸 함답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더라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잘못 읽는 거예요. 사실. 법전만 보고 그러면 안 돼. 답통을 한답이라고. 공함이 있고 답통이 있는 거예요. 공함이 그러니까 어떤 문서는 공함이 더 붙어 있어. 네, 붙여 있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공함이 있고 답통 있는 경우에 그걸 저걸 함담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답통인 거예요. 답장이야. 네네. 보통 그 필집이 하는 역할이 그냥 대서인가요? 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증인 역할도 증인도 하고 예, 쓰는 것도 예. 이 지금 이제 그 안여자가 관아에 나가지 못해가 질문을 그랬던 네. 해가지고 그 답한 거에 한답에는 그냥 처가 직접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 글 쓴 거는요? 다 써주시오. 그렇게 하는데 필집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아니 있어가지고 형식은 본인이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형식적이죠. 이 사람이 쓰는 걸 대고 이 씨는 상관없는 거예요. 진술한 내용을 누가 그냥 그대로 아, 쓰니까. 다 적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도 썼겠죠. 직접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내 말은 그 결국 보면 이거 앞에 있는 그 이제 특별히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제주가 부분에 자기가 했다는 거니까 위조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위조할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 사실을 팔았다는 건 사실은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날짜를 보면 하루 차이로 해가지고 매매 그렇죠. 그 해가지고 제주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선고하고 필집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지가 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썼다.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하면은 뭐 가로로 세도 충분히 되는 거고 많이 하- 쏠리려고 하면 하루 만에 너무 빨리, 모르겠 다른 사례를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의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로 그게 보통 행소리가 너무 빨라요, 솔직히 아니, 제가 어떤 생각하면. 거는 하루에 다 됩니다. 이반까지. 그 되긴 하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거는 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돈 주고 미리 사전에 공장을 해가지고 그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뒤에 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했어요. 가능하겠다는 생각. 이방 형방 나와라. 아니 진짜예요. 사실에 그 일기에 나와요. 새로운 형방 그런 때문에 그 뭐를 부탁하러 가서 뭐 정신을 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는 것도 이제 그 수수료 인정해서 나가는 예, 거고 그리고 종이 이쪽으로 같은 가능하면 거는 이게 다 결국 갖다주고 미리 필집하고 증인 그 다음에 더 나가봤자 이제 3년이라 그래갖고 이웃집 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하려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와 이판 가격이 얼마예요? 저와로 따지면 저와 4천장이라고 하면 천장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의당 선생도 몰라. 이 정화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예요, 사실. 영정조 때 가면 이미 모릅니다. 일단 진짜 종이로 된 저도 모르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정화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천장이 무슨 각종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도 정체를 몰라. 그냥 정화로만 나와. 문헌에 저항이 엄청 많으니까. 얇은 종이로 따지도 되게 좋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 말이 안 되는 그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저화 4,000장 그러면 진짜 4,000장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다가 4,000장이라고 썼다는 거죠. 3,000장 이 종이를 갖다 서 좋아하는 종이라는 건 그런 뜻이지. 설마 4,000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원나라 화폐가 들어와서 그걸 그 보초라 그러는데 그걸 아마 손에 흉내를 냈다가 또 폐지됐을 거예요. 원나라 화폐가 그런 거죠. 수표인데 그러니까 종이야. 종인데 여기가 인쇄되었고 얼마 가격을 주면 그 저와 4,000장에 해당되는 현물이 뭔지를 그렇죠. 알고 네. 그래야지. 적혀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저거 4,000장이 뭐 목면에 몇 동이다, 뭐다, 뭐 이렇게 면포 같은 걸로 하는 게 아주 있으니까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 일반화시킬 수가 있을까? 선생님 제가 중간에 좀 잠깐 나갔다 예. 와서 좀 헷갈렸는데 예. 4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네. 양인 아내의 5째 자식은 예, 예. 노말종이고 예. 양인 양초, 아내의 자식인데 왜 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버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양처병사는 아니, 진짜 종목법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왜- 정확은 노비 하는 거는 조선시대 내내 바뀝니다. 그래갖고 아. 종목법 되는 거는 네. 최초로 종목법이 고르는 게 숙종대가 고른이래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선 18세기 뭐 그때 가야지 이제 종목법이 정착이 되고 그 전에는 그럼 그 전에는 하여튼 둘 중에 누가 하나만 예. 원래는 무조건 그냥 노비였어요. 노예요? 일천직천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양인 아내의 5째 자식은 노말종이고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노니까 예. 종공법이 경국대에서는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선생님 그게 조선 초부터 문제돼요. 워낙이 중국법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중국법이었는데 조선 초기에 그걸 논의하면서 아버지 쪽을 따르는 때도 있었어. 아버지 쪽을 따른 이유는 뭐냐? 아버지를 따르면 다 양이 양이 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세원으로 확보하려고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또 양반들이 그건 안 된다. 또 이래서 중복법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근데 말한 것처럼 일천직천이에요. 한 명만, 저기 한 문제는 명만. 아무리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아, 네. 실질적으로 다 모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남편은 노비고 아니, 비들은 다 그냥 아내는 양념이에요. 알지 않나? 비들도 다 조용해요. 분위기가 편하게 생각하면 자제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예, 그러면은 그 노인환 선생님이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노인환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노인환 선생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도록 하고 바로 박용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비슷해서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사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영조가 지은 사도세자 치제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 이제 자료 배경에 좀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맨 뒤에 그 두 면에 걸쳐서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붙여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소장된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제문등초라고 하는
그 필사본 책이 있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영조 제4도세자문 이런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문등초라는 책은 누가 편찬한 것인지 또 언제 한 것인지 그건 뭐 분명하지 않은 거고요. 아무튼 요 영조가 지은 사도세자 제4도세자문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제문들은 대부분 뭐 일반인들의 제문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영조가 지은 요것만 맨 앞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알려진 것은 그 사도세자가 죽고 이제 수묘에 이제 장사를 지낼 때에 영조가 쓴 사도세자 묘지가 있어요. 이건 묘지 실물이 있습니다. 5장.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수탁사업팀에서 이걸 할 때 이제 저 사진하고 이제 원문하고 이제 번역문을 해서 실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요 사도세자 치제문은 이건 그동안에 알려지지가 않았던 자료예요. 근데 저도 이것이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복사해서 줬는데 분명히 제가 찾은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면을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었어요. 우연히 제가 그거를 나중에 짐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아무튼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근데 주위에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한테 준 적이 없대요. 뭐 저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선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제 사도세자 묘지하고 요 치제문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사도세자 묘지도 그렇게, 그 정상적인, 뭐랄까, 사도세자를 감추는, 이제 그 악행을 감추는 그런 어떤 묘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사람 묘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1762년 이제 윤달이에요. 윤 5월 13일 날 이제 사도세자를 폐서인하고서 그 뒤주에 가두죠. 뒤주에 가두고 그리고 또 8일 뒤에 그러니까 윤 5월 21일 날 이제 세자가 뒤주에 갇힌 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이제 영조가 세자의 위호를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는데 그때 이제 27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자료를 찾아봐도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세자의 병증이 뭐냐, 뭐 누구는 뭐 이제 그 장인이었죠. 장인 같은 건 뭐 벽간도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행의 실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느냐, 또는 뭐 북한산에 뭐 군사를 감추고 역모를 꾀했다. 또 사실 그런 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은 있었고, 이제 특히 핵심인 것은 그겁니다. 과연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을 때 처음부터 죽일 의도였느냐, 그 의도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그 가장 핵심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영조에게는 이미 효장세자가 죽었고 뒤늦게 낳은 게 이제 사도였기 때문에 유일한 왕자였고, 어쨌든 그 대명률에 보면은 대역죄인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까지 다 처형하는 것이 대명률에 나와 있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처형하게 된다면 결국 그 아버지인 영조 자신, 그 다음에 아들인 그 세손까지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났기 때문에 과연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여기에는 뉘우치면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이 자료가 그 좀 주목되는 점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시호 줬고, 그 다음에 그 세자빈, 이제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죠. 그 빈궁에게 이제 그 궁호를, 그 혜경이라고 하는 궁호를 준다. 이것으로서 너와 나의 은혜와 의리, 부자간의 은혜, 그 다음에 군신으로서의 의리는 이제 다 끝났다.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은 당신이 이제 당시에 이제 워낙 경황이 없고 이제 막 지친 상태라 이제 구술을 하고 이제 종배, 찾아보니까 예조판서더라고요. 그 예조판서에게 받아 적게 했는데, 이러한 예는 사도세자 묘지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당신이 구술하고서 받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어제는 어제입니다. 다 어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서 일단은 사도세자가 죽고 나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처를 취하는데 영조가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나오는 얘기들 중에 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원문은 안 읽고 그냥 번역문을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30년 동안 부부자자죠. 그러니까 아비는 아비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한바탕 꿈이 되고 말았으니 너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세자를 지칭할 때 꼭 너라고 합니다. 너희 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전과 사설을 섭렵하여 모범으로 삼고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술편이 그 비록 아비의 가르침이었지만 내가 체행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 술편이라는 것은 이제 영조가 그 직접 지은 책들이 있죠. 자성편이라든가 경세문답이라든가 심감이라든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영조의 어제 책들인데 이것이 한 60여 종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아마 요거는 자성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성편 서문에서 영조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과 그 사서에서 가려 뽑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원량, 당시 이제 세자가 사도세자였으니까 원량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자성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비록 아비,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이었지만 내가 체행했더라면 바로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경전과 사설을 가벼운 변모처럼 여겼으며 또 이러한 술편을 두고도 체행하지 않고 여러 소인배들을 가까이하여 만고에 없었던 일을 저질러서 백수의 아비로 하여금 이처럼 마음쓰게 하였으니 어찌 이것이 효라할 수 있겠느냐. 가르침과 꾸짖음이 몇 번이었나. 그대로 체행했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단위문의 일이 나오는데 단위문 사형. 단위문의 일을 만약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단위문의 일이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 단위문은 이제 그 창덕궁 그 인정전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거둥할 때 이 단위문을 나가서 그 복장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실록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기록이 지금 사도세자 행적과 관련된 기록이 삭제된 상태라 이 단위문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뭐 자신의 후궁을 죽인 건지 뭐 사도세자가 자신의 후궁을 칼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평성대에 태어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욕심으로 법도를 무너뜨리고 방종으로 예의를 무너뜨리고 말았으니 이게 사실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은 이건 은나라 태갑의 고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윤이 3년인가 유패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함으로써 이제 성군으로 되고 말았는데 욕심으로 욕패 종패는 욕패도 패례 그거의 준말 태갑의 고사입니다. 너의 아름다운 자질로 어찌 이러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는가. 이것이 어찌 요속의 허물이며 또 어찌 신류의 잘못이겠느냐. 이건 진실로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제대로 이끌지 못한 소치임이 더욱 개탄하는 바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황음지군이 하는 부분은 예로부터 황음했던 군주가 어찌 한둘이었겠느냐마는 위저군 약차자, 그러니까 세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너에게서 처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바는 내 스스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지소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도세자가 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달 13일 이후의 일은 이 13일이 이제 윤 5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주에 갇힌 날이죠. 단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과 또 호위하는 군사들이 목격한 것이니 어찌 감히 숨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뒤주에 갇혀 있는 그 13일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뒤주에 갇힌 상태에서 8일 만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9일 동안이죠. 9일 동안에 뒤주에 갇힌 채 뭔가 세자에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하는 말로는 당시에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뒤주에 그 틈으로다가 이제 미음을 넣어줘서 그거를 먹으니까 이제 영조가 그걸 알고 화를 내서 거기를 갖다 유약으로 발라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언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주에 갇힌 채. 그러니까 이것도 영조에게는 하나의 큰 죄가 되는 거죠. 영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 위사들이 다 목격한 것이니까 어찌 그것은 숨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0여 명의 원혼이 길가에서 그 한을 30원만, 이 100여 명의 원혼이라는 건 결국 사도세자에 의해서 죽은 원혼들인 것 같아요. 실제 100여 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00여 명의 원혼이 길가에서 한을 30원만, 수많은 그 소인배들은 도리어 방자하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게 있는가? 이와 같은데도 9일 동안에 한 번도 스스로 책망하며 자송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니 도대체 너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9일 동안이라는 것이 윤 5월 13일부터 윤 5월 21일까지가 8일 만에 죽지만 실제 날수로 치면 이게 9일입니다. 그 9일 동안 그 뒤에 갇힌 채 도대체 무슨 마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뭔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영조는 살려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지난해 한나라 무제의 일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태갑이 본받을 만한데도 아직도 깨우치지는 못하였구나. 아까 태갑의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는 영명한 군주였지만 윤대의 조서를 내려 스스로 광패하다고 칭하였는데 너는 어찌 본받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한나라 무제 고사예요. 한나라 무제가 이제 영역을 확장할 때 그 신장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윤대를 뒀었죠. 그래서 거기에 군사들이 머물면서 이제 개척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죠. 그래서 윤대의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광패한 죄인이라고 칭했던 그 고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데 왜 그걸 본받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은 비록 5패의 제후였지만 이제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 중에 하나니까요. 좌우로 종과 북을 끼고 원려와 체의를 함께 가까이 하다가 한번 대붕의 유서를 내려 폐업을 이루었으니 또한 어찌 본받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사기에 보면은 초세가에 보면 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고지가 왼쪽에는 거기에는 체의가 아니라 정의로 되어 있어요. 정나라 여자를 끼고 안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원려를 끼고서 종고지가 종과 북 사이에서 화금을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때 누가 간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초장왕이 한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하늘을 날지 않지만 3년 동안 나르지 않았는데 한 번 나르면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년을 울지 않았지만 한 번 울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다. 스스로 이제 대붕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서문이 춘추에 패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어떤 고사를 본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이 불사 중광차전 1신지 9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중광은 찾아보니까 이게 고려시대 궁궐의 이름에 중광전은 있어요. 근데 조선에는 중광이라고 하는 전각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중광이라는 것이 현명한 군주, 현명한 임금이 서로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또 이제 중광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특이하게 실록에 보면 중광년이라고 해서 해년자를 써서 중광년을 인현왕후가 돌아가신 해를 중광년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근데 뒤에 이제 자전 일신지 9라고 하는 것과 맞추어 보면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왕위를 서로 계승해서
이어받으라고 하는, 그래서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이때가 이제 그 데뷔전이 이제 인원왕후니까요. 결국 인원왕후의 그 언문 교서의 언서에 의해서 영조가 세제로 책봉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며 그 대전의 일신하라는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백수의 내 아비로 하여금 몇 년 동안이나 너에게 마음을 쓰다가 칠순의 나이에 이처럼 만고에 없었던 일을 하게 하였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너의 아들이 없었던, 이 세손이죠, 정조. 어찌 서인의 이름을 면할 수 있었겠냐. 이게 결국은 세손 때문에 너를 갖다가 그 세자에서 폐하고 서인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죽고 나서 너 아들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세자로의 지위를 복구시켜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또 하나가, 만약 내 아비, 영조 자신이죠. 내 아비가 곡진하지 않았다면은 어찌 지금의 시호를 얻고 내가 죽음에 추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근 30년 부자의 은혜로 그 처분을 곡진하여 옛 칭호를 회복하고 너에게 시호를 내려 사도라 하니 한나라 여태자를 너에게 견주어 보면 아름다운 시호라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라고 하는 태자가 한나라 무제의 아들이었죠. 근데 결국 이 한나라 무제가 여태자를 죽였죠. 왜냐면 그 여태자가 결국은 모함을 받으니까 모반을 일으켰잖아요.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뭔가 그 사도세자가 그 북한산 밑에 뭐 군사를 감추어 두고 뭐 역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일이 이제 뭐 야사처럼 전하는데 혹시 그 일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왜냐면 여태자가 결국은 모반을 했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었으니까 아들로서. 그래서 이제 받은 시호가 여죠. 태자이면서 여라고 하는 것이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뜻이라 나쁜 시호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너도 그에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너에게는 그래도 사도라고 하는 나쁜 시호가 아니라 아름다운 시호, 좋은 시호 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른 은혜를 베풀 것은 없고 세자빈에게 그 해빈의 호를 내린다. 은혜와 의리에 있어 두 가지를 다 했다고 하겠으니 너는 더 이상 감회가 없을 것인자. 이제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다는 얘기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겠건만 너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비록 내 가르침을 체행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이 제문에 늦거하지 않겠는가. 어찌하다 이와 같이 되었는가. 어찌하다 이와 같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의 일을 당해서는 종사와 나라에 관계된 것이니 이 얘기는 그 사도세자 묘지에도 씁니다. 결국은 이 사도세자의 사도세자의 어떤 처분, 사도세자에 대한 처분은 결국 그 종국과 관련이 돼 있다. 종묘사지, 그 다음에 나라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죽고 났으니 비록 근심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내가 임하겠는가. 하물며 탕약을 먹을 정도로 침울하매랴. 실제 그 실록에도 보면 그 이틀 뒤죠. 윤 5월 23일 그 실록 기사에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영조가 담체 증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탕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담 들리고 속이 이제 막히는 증세가 있어서.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정신적인 데서 오는 거겠죠. 이제 탕약을 먹는 것이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아흘의 사이에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으니 마음으로는 가고자 하나 몸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워라. 그래서 요 실제 보면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 염을 할 때도 그렇고 영조가 가질 않아요. 아예 거기 가질 않는데 특별히 간 게 있어요. 7월 23일 날 세자묘에 한번 딱 거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불렀다. 내가 아버지를 부른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직접 이 세자교에 와서 제주를 함으로써 제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이후에 차후에 너의 신주를 갖다가 땅속에 파묻자라고 하는 논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다 세손을 위한 거죠.
결국 끝까지 자기 사도세자를 영조가 버렸다고 한다면 훗날 신하들이 무슨 그 말을 가지고서 결국 사도세자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악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얘기는 세손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임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백에게 명하여 그 글을 엮어 치지하게 하고 아울러 내 뜻을 보이게 한다. 나의 이러한 뜻을 느껴 유감이 없을지어다. 아 슬프도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이 글은 언제 지은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윤 5월 21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근데 그 7월 25일 날 실록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이 일을 종묘에 고하는 걸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7월 25일이니까 초하루 삭제 때 그 종묘에 고할 때 고유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반교문과 제문을 함께 지어서 짓겠다. 그때까지는 짓겠다라고 영조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5일 뒤죠. 8월 1일 날 실제 그 건명문 앞에서 이제 반교를 합니다. 8월 1일 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초하루 삭제 때 고유도 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그 7월 25일부터 7월 말, 그 사이에는 요 제문을 지은 것 같아요. 사제문을.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서 죽일 때에 과연 왜 그랬느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역죄인으로서 그 사도세자가 죽게 되면 세손에까지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자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세자만을 갖다 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느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뒤주에 가두는 어떤 형식, 의례를, 일종의 그 나쁜 의례일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형식, 절차를 통해서 그 세자를 폐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일종의 딜레마잖아요. 사도세자를 죽일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갖다가 맡길 수도 없는.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영조가 여러 군데서 강조하지만은 이거는 종사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서 아마도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 세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기주에 갇힌 채 사도세자가 그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비극으로 끝난 것이 바로 이모화변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수 휴식 없이 바로 좀 뭐 질문해 주시고. 질문할 게 있어 이거? 매도의 시간을 갖고서 그냥 아니 뭐 맨날 아니 솔직히 죽인 거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웃기잖아. 뭐 의도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결과로는 죽인 거잖아. 일단 어떠냐. 근데 이제 요 화성하고도 관련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조 우리가 대중적으로 영조가 너무 비정하다, 냉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사도세자를 추승한 아들인 이제 그 정조는 굉장히 인간적인 군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보는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종묘사직과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나라의 근심거리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세자가 죽음으로써.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까지는 죽인다 그래도 사실 이거는 정권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잖아. 이건 다른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죽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정권이. 그러니까 왜 당나라든 뭐 우리나라도 태종 이방원이든 뭐 이복 형제든 지형제든 형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뭐 쉽게 골보기 싫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좀 다른 문제죠.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지. 이게 뭐 형제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웬만하게 아들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윤조는 며느리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도세자가 저지른 몇 가지 악행들이 아니, 드러나는 게 있지.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아니 악행이 돼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강제 영조 권력이면 안 죽이고 끝낼 수 있어서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죽인 거야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안 죽였다 그래 지금 자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오지만은 뭔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살려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 같아요. 그거를 끝나 죽인 다음에야 생각하면 그런 거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못해요. 아이고 참. 그 당시에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건 왕의 의지죠. 그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분명히 죽이려고 가둬서 죽인 거야. 그게 왜 아니라 그래 자꾸. 지금 그 발표 잘못된 거잖아. 아니. 살려줄 수도 있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세자가 죽게 되면 그 영향이 자신하고 세손에까지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건 나중에 생각이지. 아니, 당장 막 이놈새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앞뒤로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봉안이 결국은 욕을 먹는 게 정조가 미워했던 게 그거죠. 그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짜가지고 결국 그 자기 사도세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건 다 이제 뒤에서 어떤 면죄부잖아요. 전부 영조가 이런 행위 자체도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는 면죄부지. 더더군다나 여기 그러니까 내가 아니 오히려 시제문을 지금까지가 듣다 보면 되게 웃기는 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한다라는 식이 있었는데 아니, 이 맞죠, 제목을 그게. 보면 오히려 합리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나라의 무죄를 들고 초나라 장왕을 들었는데 사도세자는 왕이 돼본 적도 없어. 지가 왕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쓴 거잖아. 전부. 그러니까 그런 군주들도 결국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해서 훌륭한 임금 노술을 했다. 근데 왜 너는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느냐라는 게 결국은 진짜 반란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거 영조의 사실이죠. 뜻인 거죠. 근데 아니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죽인 거 왜냐하면 사실이라니까. 이미 그거는 뭐 다 마음이 선생님들 어떻게 다 알고 있듯이 그 누구야 저기 영빈이 씨가 찾아가서 지 아들의 행적을 다 얘기하고 죽여라. 다 부부가 합의하에 결국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의열이라는 시호를 얻고, 저기 아들이 3년상 끝나고 나서 자기도 죽었잖아. 아파서 그 아들 죽이라고 그러고 엄마가 살 수는 없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3년상 끝나고 죽었는데. 근데 영조 몇 살까지? 86? 83. 83? 제일 장수지. 영종 83. 왕으로부터 2년. 52년? 근데 이게 안 그런 사람이 죽일 있어요, 수는 가만히 없지. 있어. 안 죽일 수는 대체로 없지.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경우에 자결해라 이렇게 네. 하잖아. 자결하라 그랬지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음. 지주에 가둬놓은 부분들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로는 어디 보면 자기 반성을 가지고 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자결하라고 했죠.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죽으려고 했지. 근데 주위의 신하들이 칼을 뺏었죠. 그러니까 영조가 그냥 뒤주에 가둬버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였죠. 근데 그 뒤주에 가뒀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큰 뒤주가 아니어서 발버둥 쳐가지고 이게 도망 나왔다는 거야. 도망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신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 화를 돋구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끌려왔지 이제 신료들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아주 더 큰 뒤주. 그때는 이제 이게 아버지도 완전 뺑 도른 거지. 이게 뒤주에 가다 놨는데 말 맞다나 반성을 하랬더니 뭐 이게 발버둥 치다가 도망을 나가. 이렇게 그냥 그때는 이제 아빠도 완전히 도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대목 완전히. 있었잖아. 신료들과 의사들이 다 본바가 있는. 그게 그거지. 그거 같은데. 도망 나갔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네가 뉘우치지 그러면 안 못하고 된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나를 화나겠다. 그러니까 그 묘지의 성 가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기를 기다렸는데 9일 만에 흉측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 이게 죽었다는 소문이죠. 그러니까 죽길 때까지 그 반성하는 그 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글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논의도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팽팽해요. 그 역사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다. 아니면 처음엔 죽일 의도는 없었다. 재밌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자가 여자는- 7일, 남자가 6일이라고 안 그랬어요? 선생님? 남자는 7일, 여자는 8일. 한가 더 길었어요, 지방이 있어서 여자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학설마다 다른데 물 한 방울 안 먹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다고 그랬죠. 네. 물 한 방울 안 물 한 먹고 방울 안 먹으면. 근데 뒤에 물 한 방울 안 같은데 먹고 3일을 버티는 나도 해봤어. 버텨져요? 살아남았네. 살아남아. 서바이벌. 그 충분히 아, 3일은 괜찮아? 그 하루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 때문이 아니고 여자가 독해서 그렇대요. 아니 그게 잘했어. 7일 40일도 8월달이야 8월달. 네, 그쵸. 그 거기에 뒤지 안에서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긴 어려운데 우리도 애를 때릴 때는 처음엔 이성적으로 때리는데 이놈이 발버둥 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완전히 이성을 잃거든 때리는 애를 사람. 못 때리면 저는 마누라가 오면서 마누라한테 말했어. 그럼 자린무도한테 애들 어떻게 네, 때려? 그 마지막 페이지에요. 네. 그 아까 불사중간 차장 네. 일신기구. 아. 네. 뭐 거기는 그냥 왕위를 계승하며 일신하라는 구조에서 그냥 대전의 그 세자는 그냥 빼버려도 그러니까 중광차는 이 정각 이 궁궐을 거듭 빛내면 중광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 세자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궁궐을 네가 거듭 빛내면 그 왕위를 계승해서 일신하라는 그 말을 왜 생각해? 그냥 대전에다가 뭐 물건 칠 필요 없이 그냥 세자 그냥 빼면도 그냥 세자를 빼는 예, 거예요. 예. 왕위를 계승하며 일신하라는 구조를 생각해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왕위를 계승해서 이 궁궐 이 정각을 더 일신시키고. 아니요. 아니 이 왕조를 궁궐을 더욱 빛내서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해서 그러니까 차전이 이렇게 빼지 않고 해석을 해도 얘기가 되지 않나. 예. 일신직군데 그냥 예. 이게 어디 구절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아, 이거 은나라 탕왕이 명물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출전이 어디 있나? 아이 일신 일신 우일신 자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명문의 그 일신군데 그거야 그거. 그걸 이야기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 탕왕의 그 일신, 우일신의 그 구절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가 그 이렇게 중광에서 일신해라 라고 하는 뭔가의 누군가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너무 주축이. 그러니까 맥락이 그게 인원왕후인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광년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그 인현왕후의 몰년을 중광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그 왜냐면 인현왕후의 저기를 결국 경종이 계승하니까 경종이 인현왕후의 그 아들로 들어가니까요. 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죽은 거고 이런 제문도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영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못한 너의 네가 잘못이다. 죄다. 그렇죠. 아니 여기는 분명히 얘기잖아요.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탈기야 이 말이야. 진작에 죽이고 싶지만 결국은 세 손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네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끝까지 개겨서 죽였다. 결론이 그거야. 한마디로 지금 와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냉정하다. 이 재물을 내 재물을 그 당시에 이게 왜 재물이 되는 거야? 지어가지고 이게 경문이지. 지어서 이거를 내릴 수 있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홍조가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재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하잖아 이거. 윤 5월 21일 날 죽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선생님 자기의 의도가 다 드러났잖아. 네. 내가 너를 죽여서 인천에 써있는 게 했지만 너를 다시 세자로 한 거는 네 아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거든. 너는 근데 죽었으니까 만 천하에다가 이걸 할 수가 있어 이거. 이거를 했을까 영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조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방송이 필수한데 이건 반교문이 아니고 보니까 직접 졌는지 몰라요. 재물이라도 이거는 그래서 글로 저기 적혔다는 거는 이거는 신료들한테 다 흘러나가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요.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야? 신료들한테? 아, 사실 제문이라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욱 선생님 얘기했듯이 반교문이 아니고 그다음 이건 종묘에 고하는 고유문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어떤 그런 글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임금의 특성상
신하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데 또 예조 판사한테 지으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술을 한 거예요.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기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입으로 부르고 예조 판사 보고 받아 적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알겠네. 그게 묘지도 마찬가지예요. 묘지가 날짜는 안 나오고 묘지 실물에 보면 7월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묘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보다 약간 톤 다운은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다 너 잘못이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세자로 다시 이렇게 추중하고 시호를 내린 건 이 아들 때문이다. 그 얘기도 나와요. 묘지에 나와요. 예. 거기에도 두 가지. 너에게 죽자마자 사도라는 시호를 준다. 그 다음에 그 빈궁에게는 이제 더 되니까 회경이라고 하는 영정조 종을 준다. 시대를 조선시대 르네상스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선생님 제문등초라고 하는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 있잖아. 그럼 나머지 일반인들 제문이 섞여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선생님이 예조판서로 하여금 받아듣게 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구절에 나오잖아. 내용에. 구절에 나오나? 그러니까 청정정배 철 기문이 여기는 애조 판사인데 애조 판사는 처음 들어보더래. 애조는 뭐야? 애조. 애무? 예조 옆에가 애조야. 애무 그래. 일반인들은 어떤 취재야? 대체 어떤 사람들의 취재야? 네? 이 취재문 등초에 실려 있는 다른 취재문들. 취재는 임금이 하는 게 취재고. 그러니까 다른 제문은 뭐 매월당 것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뭐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조가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제문들이 여기 좀 좋다고. 요 당시에 영조 정조가 제문을 굉장히 많이 내렸어. 이쪽 제문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는 영조가 지은 제문은 아니야. 근데 매월당 것도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남아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게 영조가 등초라는 내린 책 거 자체가. 네. 지금 제문 연구만 해도 박사기 논문이 될 걸요. 왜냐면 그 정치 동향과 연결시키면 이 돼요. 그 관습문서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흘러 들어온 거고 영조 어제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거 영조 어제는 당연히 지금 워낙 뜨문뜨문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거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거기 북박에 있는 그 묘지 있죠. 묘지 그 지석이 그냥 있으니까 그거는 보면 표현이나 이런 것이 아주 유사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제문들 우리 지금 장사에 많이 남아 있는 소구가 있잖아요. 네. 그 무슨 공문관에 있었나? 그 등록 남아 있는 네. 부분들인데 왕께 이렇게 별도로 다른 거 섞여가지고 들어가서 남아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조 판사한테 쓰라고 했으니까 예조 판사가 쓴 게 혹시 사본이 남아 있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가져간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이 구술하고 신하들이 이제 올리는 경우에도 영조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받아서 그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탄식하는 부분이 동어반복이 계속 나오죠. 묘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뭔가 정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입으로 막 뱉는 말 그대로를 갖다 옮겨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의 어떤 신뢰성은 있다고 봐요. 경조가 써주고 불태워라 그래도 안 불태우는데 예조 판사가 받아 적어서 지가 집으로 가지고 갔든 말았든 그걸 아무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거는 지금 가능성은 예조 판사한테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 예조 판사가 누구예요? 1762년. 찾으면 나오겠지. 다 예조 판사는 나오겠지. 예조 판사는 나오고. 조사하면 나와 그거잖아. 치는 데서 딱 나오는 예, 그럼 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우리 그 박용만 선생님이 그 규정한 자료 가져가지고 저기 하는데 왜 죽인 게 아닌데 죽인 거야. 아니 박용만 선생님이 죽인 게 아닌데 규정한 자료 가지고 소개시켰는데 그럼 박수 한번 치면서 이번 금요일부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조의 대변인처럼 너무 대변인이야. 아니 근데 뭐 직업 바꿨어? 저기 우리 실 다음 주 누구야? 원래 이번 주가 비었어요. 제가 다음 주였는데
땡겨서 한 거예요. 다음 비워도. 주또 해야지. 그럼 본인 차례 때는 본인이 하고 빈 자리는 박영만 선생님이 하시고.